자, 이 성적표를 보시면 뭐부터 보십니까? 이건 대답이 필요한데. 자, 요 성적표 딱 애가 받아왔어요. 그럼 뭐부터, 제일 먼저 뭐부터 보세요? 이건 대답해봐 주시면 좋겠는데. 그쵸. 예. 네, 등급부터 보시게 되죠. 예. 등급, 원점수 보신다는 분들도 있고, 예, 많이 있습니다. 누백 보신다는 분들도 있고, 누백 보시는 분은 굉장히, 좀, 급이 있으신 분들이죠. 예. 자, 그럼 제가 볼게요. 성적표 보는 순서. 제일 먼저 여기를 봅니다. PT 잘 만들지 않았나요? PT 잘 만들었죠. 예. 제일 먼저 여기부터 봅니다. 예. 등급은 보시는 거 아니에요. 등급 보시지 않고 저기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왜 원점수부터 볼까요? 혹시 왜 원점수부터 볼까요? 원점수부터 보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저 설명이 저랑 오래 설명해 하신 분들도 제가 저기다가 1번이라 써놓은 거 지금 처음 보실걸요? 자, 왜 원점수부터 봐야 될까요? 석차 의미 없어요. 석차 의미 없고, 석차도 의미 없고, 등급은 더더욱 의미 없고, 원점수를 왜 먼저 볼 것 같습니까? 제가 원점수를 왜 먼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누누이. 원점수 필요 없다고. 그쵸? 원점수 필요 없다. 왜냐하면 표현점수만 나오기 때문에. 원점수를 볼 필요가 없다. 근데 이 성적표, 학평 성적표에서는 원점수를 보는 거예요. 원점수. 예,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예, 딱 한 분이 이제 말씀을 레모네이드 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킹이랑 가채점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마킹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킹 실수를 내가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개 틀렸는지 이런 거 안 중요해요. 그게 아니고 시험지에서 가채점을 했을 때 점수와 여기에 나와 있는 원점수가 같은지 그 마킹 실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점수를 보라는 걸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점수를 보는데 원점수는 마킹 실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보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원점수는. 원점수 유일하게 딱 마킹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학력평가에서만. 평가원 6월 모의평가 때는 할 수도 없어요. 6월 모의평가 때는 원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학평에서만 그거를 볼 수 있으니까 그 학평에서 요것들을 보면서 마킹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등급 같은 거 보실 필요 없고 백분위도 사실은 이게 지금 정확하게 별로 크게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보실 필요 없어요. 네. 지금 밴드 직원분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출연하시죠? 자, 여기서 라이브로 하시죠, 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킹 실수 확인하는 거. 또 하나 배웠죠? 또 하나 배웠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를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요거 보시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를 보는 거예요. 이러면 성적표는 끝. 이 성적표는 요거 보고 끝이에요. 되셨죠? 예. 요 성적표, 이거 지금 1, 2학년 학부모님들 계시잖아요. 1, 2학년 학부모님들도 요거는 하실 수 있잖아. 요것만. 학병 성적표에서 요 세 개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 보는 겁니다. 세 개. 이렇게 세 개 보는 거예요. 세 개. 예, 그쵸. 2번 막 어질어질하죠. 예. 그럼 이렇게 세 개 딱 보는데, 세 개를 보는데, 1번은 마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1번은 마킹이라고 얘기했고, 2번, 3번은 뭐와 관련되느냐? 학습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예요.
나머지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머지 정보들 많이 있는데 다 별로 의미 없고요. 예, 별로 의미 없고 요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그럼 2번은 어떻게 되냐? 2번을 확대하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2번을 확대하면 이게 국어인데 국어를 확대하면은 요렇게 나와요. 확대하면 요렇게 나오는데 요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지금 딱 네모친 것들을 다 보세요. 네모친 것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네모친 것들의 공통점은 네, 켈리님, 학평과 모평 성적표 달라요. 네, 학평과 모평 성적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모평 성적표는 굉장히 정보가 없어요. 자, 여기 지금 네모친 것들이 무슨 뭘까요?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진정님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누백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쵸? 난이도 B잖아요. 난이도 B를 제가 다 네모친 게 아니고 난이도 B에서 틀린 것만 제가 네모를 쳐놓은 거예요. 그쵸? B 중에 틀린 것만 해놓은 거예요. 그럼 난이도 B는 뭐냐? 난이도 B는 60에서 80%가 맞힌 거거든요. 그날 같이 시험 본 애들 중에서 60에서 80%가 저 문제를 맞췄는데 이 친구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들을 뭘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실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ABC에서 X인 것부터 그러니까 ABC에서 X인 것부터 학습하는 겁니다. 되셨죠? ABC에서 X인 것. 그러니까 이 정오표에서 ABC에서 X인 것부터 학습을 하고 ABC는 다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D에서 X인 걸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D까지도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E에서 X인 걸 찾아서 하는 거예요. 되셨죠? 예. E는 20% 미만인 거거든요. 정답률이. 그래서 ABC에서 X인 것부터 저거 실수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예. 너 하위 40%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너무 잔인하죠. 근데 그렇게 그 부분부터 우리가 메우는 성적을 올리는 거는 킬러 문제를 맞히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구멍을 없애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구멍을 없애는 것부터 해야 성적이 오르지 킬러를 맞춘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ABC에서 X인 것부터 하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E가 제일 어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문제를 잘못 낸 걸 수도 있어요. 유아영님. 네, 문제를 잘못 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E에 막 집착하지 마시고 ABC에서 X인 거 그게 다 되면 D에서 X인 거 이렇게 그 부분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들 즉 오답률이 낮은 문제 중에 틀린 것부터 학습하라 그래서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번호 즉 3번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3번이라고 했던 거 3번이라고 네모쳐드릴 게 이건데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이라는 건 뭐냐면은 틀린 것 중에서 오답률이 낮은 순서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낮은 순서대로 지금 여기 보시면 43, 25, 30, 29, 3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43, 너 43번이 틀렸는데 그 43번은 네가 틀린 문제 중에 오답률이 제일 낮아. 그러니까 43번부터 해결해.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니까 그 오답률이 낮은 문항부터 번호가 저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번호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트되어 있는 순서가 아니라 오답률 기준으로 소트되어 있는 거예요.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되셨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2번 항목에 있었던 이 정오표를 다 이렇게 막 보기가 귀찮다. 그러면 여기 요 부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력 평가는 진짜로 애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평가예요. 그 공부시키기 위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거를 학평 성적표를 다 아는 게 아니고 사실은 뒤에 다 있어요. 뒤에 다 있거든요. 그 성적표 뒷면에 다 있어요. 성적표 뒷면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맞힌 거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알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블루스카이님 성적표에 밑에 다 있어요. 성적표 우리 아이 받은 성적표에 보면 밑에 다 있어요. 아니요, 난이도는 알 수 없어요. 이걸 난이도가 아니라 오답률 기준이기 때문에 저걸 난이도가 낮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 난이도만 따로 낮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난이도와 오답률은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와 오답률은 괴리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괴리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라고 무조건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냥 오답률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오답률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 아, 그렇군요. 담임쌤들이 그거를 앞면만 주실 수도 있네요. 네, 앞면만 주실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적표에 요거 옆에, 요 앞에 지금, 자, 3번 봤어요. 그쵸? 우리 3번 봤는데, 요거 있죠? 요 옆에. 요 옆에 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옆에. 이 옆에 또 있는데, 이 옆에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어 영역에서 세부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어휘 개념으로 6점이 출제가 됐는데 배점이 6점이었는데 4점. 그러니까 한 문제 틀린 거겠죠. 근데 전국 평균은 4.7이니까 전국 평균보다 어휘 개념은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휘 개념을 좀 더 공부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적 이해나 뭐 추론적 이해는 전국 평균보다는 높고 그쵸? 예. 근데 적용이나 창의는 18점이 나왔는데 10점밖에 못 받았다. 근데 이게 10.06점이 전국 평균인데 그거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약한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약하다. 그래서 그 어떤 부분이 약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둘 수 있는 거죠. 되셨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는 건데, 문제는, 추론적 이해가 약해요. 이렇게 만약에 나왔어요. 근데 추론적 이해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추론적 이해가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추론적 이해가, 내가 추론적 이해가 약한 것 같은데. 그러면 추론적 이해 문제만 풀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첫 번째는 제가 3월 가채점 설명회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해설지에 보면은 그 출제 의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실 수 있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이게 뒷면을 안 주신다 그러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뒷면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추론적 이해 5, 7, 8, 11, 16, 17, 19, 20, 23, 26, 30, 32, 33, 39 해서 총 14문항이 추론적 이해로 출제됐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뒷면에 이런 것들의 문제들을 틀렸다. 그러면 그 틀린 문제를 가지고 추론적 이해 문제들을 풀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여기서 그런 비슷한 기출문제를 찾아보는 것 자체가 공부인 거예요. 그런 기출문제를 찾아보면서 요거는 요렇게 풀어보는 거 내가 찾아봤는데 요거 두 개의 공통된 풀이법은 이런 거구나. 그럼 앞으로 추론적 이해가 나오면 그렇게 다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부 영역별로 문항 번호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측면을 생각을 하시면 될 거거든요. 뒷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누가 뒷면만 이렇게 찍어서 오늘 밴드에 좀 올려봐 주세요. 뒷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뒷면 없으신 분들 많네요, 지금. 뒷면 없으신 분들 많으시니까, 뒷면은 개인정보 없으니까요. 뒷면 없으신 분들은 없으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하셔도 되고요. 이 유사 문제는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수업 받고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험마다 다르죠. 시험마다 저거는 문항 번호가 다 다르죠. 시험마다 문항 번호가 다 다릅니다. 시험마다 문항 번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왜 우리 밴드 직원이신 이수경 원장님 요즘 학습 컨설팅 하시거든요. 학습 컨설팅 하시는데 그러니까 2학년 학생들도 이런 학습 컨설팅 이런 거 받으면 참 좋겠다 싶은 게 제가 엊그저께 뭘로 하세요?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가서 봤거든요. 뭘로 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모의고사 보고 나면은 아까처럼 그냥 이게 그 문항번호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문항번호 있는 거를 애가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틀린 문항이 있고 실수한 문항이 있고 고민한 문항이 있고 찍맛 문항이 뭔지 아세요? 찍맛 문항? 저는 찍맛 문항이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찍맛 문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수경 원장님 그거 하시는 거에 보니까 찍맛 문항 뭐 같으세요? 찍맛 문항이 뭐 같으세요? 아시는 분? 저는 보고 찍맛 문항? 또 그냥 읽었을 때는 네,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세요? 나는. 아시는 분 많네요. 예. 그러니까, 찍맛 문항이라고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의고사 분석을 그런 식으로 해보는 게 거죠. 그러니까, 아이랑 상담하시면서 이수 원장님께서 그걸 애가 다 적어오게 하시더라고요. 예. 다 적어오게 하셔가지고, 찍맛 문항, 뭐, 고민한 문항, 실수 문항, 그 다음에 틀린 문항, 뭐 이렇게 다 따로 해가지고, 그걸 갖고 이 부분에서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되게 의미 있어 보였는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런 학습적인 측면들을 굉장히 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학습의 출발이에요. 찍만 문항, 실수한 문항 이런 것들을 출발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 출발하는 것 자체가 공부의 출발이고 학습의 출발이고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죠? 아까 이제 진정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누백 자료예요. 거기 나오는 누백 자료입니다. 거기 그 옆에 있었던 누백 자료고 이게 2년 전까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전까지, 재작년까지 2021학년도까지는 이 누백 자료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굉장히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이거의 산출 원리는 국어 표준 점수와 수학 표준 점수를 합한 다음에 그걸로 줄을 쭉 세우는 거예요. 국어와 수학 점수, 그러니까 국어 표준 점수와 수학 표준 점수를 합친 다음에 그 두 개를 합쳐서 어떤 친구는 400이 이 두 개를 합쳤더니 어떤 친구는 390이 나오고 290이 나오고 어떤 친구는 뭐 270이 나오고 어떤 친구는 275가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줄을 쭉쭉쭉 세워서 뒤에서 몇 %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국어 표준 점수와 수학 표준 점수를 합쳐서 뒤에서 89.51%에 해당하는 친구고 따라서 그 89.51%에 해당하는 아이니까 앞에서는 10.49%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에서 89.51을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물론 그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100에서 89.51을 빼면 10.49%니까 그냥 앞에서 10% 정도 또는 11% 정도 되는 아이다. 상위 몇 %가 되는 거다라는 거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재작년까지는 제가 열심히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거를 설명할 때 몇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되셨죠? 그래서 아까 진정님께서도 이거를 이 누백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근데
이게요. 여기 인원수를 보시면 29만 명대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탐구 두 과목을 한번 보세요. 탐구 두 과목이 29만 8,969명 중에 하위 90.65%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탐과 과탐이 나뉘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다 합친 거예요. 다 합친 점수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여기에 국어 과탐, 국어 사탐, 수학 과탐, 수학 사탐, 국수사, 국수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작년에 이제 이게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이 지표가 그냥 인원수, 그래서 인원수가 달랐어요. 국수과 인원수랑 국수사 인원수가 달랐단 말이에요. 다르다 보니까 이게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됐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왜 주냐고. 그래서 요게 새로 생겼는데 상위 한 과목 요게 새로 생겼는데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사과탐이 다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인원이 더 많은 게 한 과목만 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인원이 더 많거든요. 30만 명이 인원이 더 많아요. 근데 이게 사탐 과탐이 과목마다 표현점수가 다르잖아요. 표현점수 다르기 때문에 이게 상위 몇 %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인원이지 선택 과목별 인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는 건 아시겠죠? 예, 그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원래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표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 못 하셨더라도 그냥 인원수가 저렇게 많은 거 보니까 저거는 쪼개져 있는 인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까지는 의미가 있었다니까요. 재작년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였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